의사와 하나님의 합성어인 의느님이란 유행어가 있습니다. 의사란 직업을 추앙하는 말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살리는 분들이 의사입니다. 또 성형수술을 통해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외모를 확 바꾸어 주어 의느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젊은 여성들도 있습니다. 갈수록 의사 수가 부족해 연봉 4억 준다며 의사를 초빙하는 지방병원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 의사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터 김은 부모님들이 그토록 원했던 의대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소위 스카이 대학 이공계에 진학했습니다. 15년 전 카투사 근무를 마치자마자 큰 뜻을 품고 미국 중부 지역 한 주립대학으로 유학 왔습니다. 모두들 한국 유학생이 미국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의대로 진학하려면 보통 대학 학부과정에서 소위 프리메드 과목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피터 김도 1, 2학년 동안 기초 과목들을 이수하곤 생물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의사의 49%가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의대로 가기 위해 이수해야 할 과목이 생물학 외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었습니다. 물리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심리학 등이 있는데 대부분 실험이 따르는 과목이었습니다. 유학생들 가운데 인도 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 피터 김을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샤워도 옳게 못할 정도로 매일 공부에 매달려 원서를 읽고 실습에 참가했지만 성적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의대에 지원하기 위해선 학부 평균 GPA가 3.6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토플을 600점 이상 받아왔지만 영어로 수업을 따라가고 끊임없는 중간고사를 거치면서 A 학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과목 학점이 C나 D가 나오면 드랍하고 재수강하면 되지만 시간이나 학비 문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벽에 부딪히는 절망감에서 화장실로 가 울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선 졸업 2년 전부터 SAT나 ACT 같은 MCAT 시험도 준비해야 합니다. 물리학, 생물학, 언어논리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진 MCAT 점수를 만점 가까이 받지 않으면 의대의 명함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피터 김은 미국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이스카웃에 참가해 이글스카웃이 되거나 병원에서 자원봉사 경력을 쌓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피터 김은 그들 미국인 의사 지망생들과 이미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선 인터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 한국인 의대 지망생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의대 진학 인터뷰를 위해 여러 대학과 약속 잡고 비행기 타고 가서 호텔에 머무는 등 비용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미국 의대는 영주권도 없는 유학생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려면 3, 40만 불의 학자금을 융자받는 게 예사인데 외국 유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주립대학 의대는 지원자가 해당 주의 거주민인가를 먼저 따집니다. 결국 피터 김은 미국 의대 진학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한국 유학생이 미국 의대에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다는 말을 절감했습니다. 유명 사립대학 가운데 유학생을 의대에 입학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마어마한 집안을 가진 중국 금수저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피터 김은 학부 졸업 후 같은 대학 생물학 석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생물학 학부 졸업으로 취업은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2년 만에 석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어중간해 다시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조교로 일하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으로 유학 온 한국 유학생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애도 하나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박사 공부도 하고 논문 쓰고 통과하는 과정은 눈물 없이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지도교수의 몸종 노릇은 기본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5년 만에 대망의 PhD, 즉 박사 학위를 땄지만 그게 고생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진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잡을 얻던지 아니면 유전공학, 바이오텍 제약회사들에 취업을 해야 하지만 어느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엔 미국 아이비리그 등 유명 대학에서 공부한 젊은 생물학 박사들이 어마어마한 스펙과 논문을 갖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연구소가 인력을 동결하거나 감축 추세에 있었습니다. 회사이건 정부 출연기관이건 대학이건 정규직으로 갈 기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터 김은 결국 박사 후과정, 즉 포스트닥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샌디에고의 한 제약회사와 접촉했는데 영주권 후원을 해줄 생각이 없었고 일도 임시직 연구원으로 보여 가지 않았습니다. 젊은 보스 밑에서 낮은 연봉으로 일해야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아내가 대형 그로서리에 스시를 납품하는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고 세금을 내게 되면 영주권이 나온다는 한국인 증인의 말을 듣고 자영업에 나섰습니다. 자본금이 별로 없어도 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매일 새벽부터 스시박스를 만들어 납품해도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박사가 스시를 만다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40이 넘어갑니다. 한국의 부모님은 취업하자마자 은퇴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합니다. 1년 단위 계약직인 포닥 2년 차인데 주말도 없이 지도교수의 허드레일을 도와야 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어떤 미래가 올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리서치를 계속하고 좋은 저널에 눈에 띄는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해결책인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사장이란 미명하에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도 이제 연로하시고 외로워 보입니다. 한국 가본 지도 오래되었고 그립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보장도 없이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피터 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천신만고 끝에 박사학위를 따고도 기약 없이 포닥 생활을 계속하며 미래를 고민하는 미시시피강 오리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